근데 이번에 그 8일 시진핑과 푸틴의 정상회담에서 시베리아의 힘2, 네, 이 가스관 논의가 핵심 의제로 부각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중국 베이징 어마어마한 공해 아시죠? 그렇죠. 하여튼 왜 우리가 맨날 그 황사, 그 핵심이 석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이걸 천연가스로 지금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이 그 대기질이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 시베리아 힘 1, 2를 모두 합치면 무려 1조 달러입니다. 아 그래요? 전체 규모가 향후 공급할 양을 따지면 이제 이게 건설하는 거죠? 건설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가스를 통해서 가스관이에요. 시베리아 힘 1, 2는 1은 이미 가동이 되고 있고 2까지 되면 그러면은 이 전체 이 공급량까지 하면 1조 달러거든요. 아 엄청나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시베리아 힘이 모두 가동이 되면 이건 육상이잖아요. 위험이 그렇죠. 없잖아요. 뭐 중동이나 이런 위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측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아 들어간다. 양측이. 그러면은 러시아는 사실 자원 수출이 60, 70%예요. 전체 네. 수출에. 그럼 러시아로서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고 중국으로서도 역시 안정적으로 이 가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러시아는 안정적인 이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거고 중국은 안정적으로 에너지 공급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상 에너지 동맹이 되는 거죠. 중국하고 러시아. 서유럽에서 이제 앞으로 러시아 가스 잘 안 사겠죠? 사도 조금 사든가. 그렇죠. 당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러시아로서는 이제 안정적인 공급처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것도 러시아한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급처가 다양해야 가격 결정권을 러시아가 갖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국에게 안정적인 이 수요를 확보했지만 코가 끼는 거죠. 지금 유럽에 못 파는 가스를 인도하고 중국에 팔았거든요. 근데 그게 할인된 가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인도가 재미를 많이 봤죠. 왜냐? 이 가스라는 걸 일단 생산하면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럼 팔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요처가 다양하면 네. 내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편중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사실 좋기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의존성은 사실 부메랑이 될 수도 있어요. 커질 수도 있죠. 지금 그렇다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와 관련해서 중국이 어쨌든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런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좀 뭔가 이렇게 중재를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어차피 경쟁 관계니까. 이제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전후에 유럽과는 관계 회복이 어렵지만 트럼프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트럼프는 벌써 제재 해제 얘기까지 하잖아요. 러시아에 대한. 그러니까 전쟁을 빨리 끝내고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하겠다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또 푸틴을 휴전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푸틴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영토를 점령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미국이 다 풀 수는 없죠. 그러나 트럼프의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자기가 부과한 제재는 대통령이 부과한 제재는 풀 수 있거든요. 네. 의회 건 못 풀어요. 그러니까 제재는 세 가지예요. 유엔 안보리의 제재. 이거는 러시아가 상위사국이니까 이 제재는 안 받고 있어요. 네. 만장일치니까 러시아가 반대했죠. 그 다음에 각 국가의 개별 제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 우리도 제재하거든요.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미국은 미국 안에서 미국으로 들어가 보면 세 개인 게 이 두 개인 게 이제 그 미국의 입장에서 세 개죠. 유엔 안보리 제재 이건 아니니까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내린 제재가 있어요. 네. 이건 금방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의회가 내린 제재는 의회 협력이 없이는 못 풀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가 했던 제재는 언제든 풀 수 있거든요. 네. 말 한마디로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풀어줄 거다. 그러면 푸틴과 트럼프 간에는 일종의 대탕트가
러우 전쟁 이후에 휴전만 되면 네.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중국과는 화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와 중국 간에 이 푸틴이 화해를 시킨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거는 인도 파키스탄보다 더 큰 거거든요. 그렇죠. 패권이 또 갈려 있으니. 그럼요. 이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미국의 패권에 도전했던 국가들 중에 미국 GDP의 50%를 넘은 나라는 딱 두 나라예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제국도 네. 한 35%였고 2차 세계대전 히틀러도 25%였어요. 그 게임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소련도 최대 40%까지밖에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일본이 50%를 넘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랬죠. 일본은 70%까지 갔었어요.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정말. 근데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버블 경제 원인도 있지만 플라자 합의, 네. 엔고로 이제 때리기 시작하면서 정점으로 갔다가 추락해서 지금 일본의 GDP는 미국의 한 15% 정도밖에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의 상당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된 걸 좀 지식인들은 미국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이번에 그 중국에서 나온 그 관영 그 입장 그 영상을 보니까 이제까지 그 프라자 합의 같은 거 예시를 들면서 미국과 협상했다가는 나라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우리는 버텨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네. 근데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미국의 대전략으로 보면 50%에 육박하거나 넘으면 죽여야 되는 거죠. 패권을 네. 얻는 거니까. 근데 중국이 이제 2021년 기준으로 보면은 76%까지 갑니다. 아,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그런데 이제 이놈 봐라, 죽여야겠다.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가 1985년이거든요. 그때 일본 GDP는 미국 GDP의 40%가 안 돼요. 근데도 미국이 느낀 거죠. 아, 이놈 이제 안 되겠다라고. 왜냐면 그 뒤로 쭉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오바마 정부 때 중국이 이 초기에 한 40% 됩니다. 그러면 이거 죽여야겠네 라고 생각한 게 오바마의 피보트 아시아거든요. 네. 아시아 중시. 근데 그때 제대로 못 잡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 때문에 대공황 이후로 미국이 코피가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못 잡으니까 트럼프가 들어와서 아시아의 개념을 확장한 게 바로 인도 태평양 전략이에요. 네. 인도를 끌어들인 거죠. 인도양과 태평양을 막아버리면 서쪽, 남동쪽 모두 막아버리잖아요. 바이든 때 와서는 더 강화합니다. 중국을 더 잡는 걸. 그 다음에 트럼프도 지금 목표는 뭐냐?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76%까지 갔던 중국의 GDP가 미국에 지금 한 6, 7%까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네요. 많이 10% 떨어졌어요. 가까이. 네.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바이든이든 오바마든 트럼프든 중국을 잡겠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는 거고 변함이 없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패권,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수정주의자라고 그래요. 수정주의 국가. 미국의 질서를 바꾸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게 타협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푸틴이 타협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가 있어요. 다른 가능성. 그건 바로 트럼프와 김정은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전등절에 김정은이 가니 안 가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중러 예. 회담이 열리냐 마냐. 근데 이번에 만일에 러우 전쟁이 휴전이 되면 그건 트럼프가 중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과 트럼프를 중재할 수 있잖아요. 북한은 이제 거의 동맹이 돼버렸고, 그렇죠. 푸틴과 트럼프는 프렌드십이 있잖아요. 그러면 푸틴과 김정은이 만나면 어디서 만날까 해보면 제일 좋은 데가 러시아 극동이죠. 블라디보스톡. 여기 간 적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김정은은 기차 타면 하루는 가거든요. 하루 이틀이면. 그 다음에 트럼프는 블라디보스톡에 올 수 있잖아요. 그럼 9월에 동방경제 포럼이 있거든요. 푸틴이 항상 오거든요. 그때거나 아니면은 이번에는 거꾸로 푸틴이 러시아 극동에서 김정은과 트럼프를 만나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는 만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정은도 지금 여러 눈치만 보고 있거든요. 트럼프 만나려고. 그러니까 푸틴이 중국과 미국은 중재 못할 거다. 그러나 이 김정은과 트럼프를 만나게 할 가능성은 있다. 그 가능성은 시현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그 북중러 회담, 정상회담을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김정은 초대를 했는데
사절만 보낸 거잖아요. 안 가고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이 중국과 러시아 이 정상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일단 시진핑이 싫어했을 것 같아요. 아 둘이 사이가 안 좋죠. 네, 북중 관계가 안 좋. 물론 요즘 개선하려고 그래요. 근데 시진핑 입장에서는 저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은 전략적으로 푸틴을 만났죠. 즐거운 만남은 아니죠. 그렇죠. 두 악동이 만나는 모습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김정은까지 끼면 어떻게 돼요? 새 악동이 돼버리잖아요. 거기다 김정은 최악의 폭군 이미지인데 거기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속국으로 생각하는데 셋이 서버리면 동등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안 나오죠. 첫 번째 트럼프 시진핑 입장에서는. 두 번째 김정은도 또 꼴에 자기를 세계적인 지도자로 생각하거든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군요. 우리나라나 미국, 세계적으로 다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그럼 김정은은 지금까지 다자무대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버리면은 시선이 자기한테만 안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안 하죠. 그 다음에 뭐 정말 저 세상의 최악의 독재국가지만 저긴 김정은 경호에 목숨을 겁니다. 변기까지 갖고 다녀서 왜냐하면 생체 정보 때문에 머리카락까지 안 들키려고 네. 정말로 뭐 이 경호에 목숨을 거는 나라거든요. 근데 저 다자역에 가면 이 자기 경호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간 것 같다. 뭐 이번에 뭐 교통편이 없었다. 모스크바 기차 타고 가려고 그러면 한 2주 걸리거든요. 김정은 열차로. 네.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 푸틴이 자기 전용기 보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고마운데 그렇죠. 인민군 파병에서. 그렇기 때문에 안 간 것 같다. 그러니까 시진핑도 원하지 않았고 김정은도 원하지 않았고 그러나 푸틴은 원했던 것 같다. 셋이 손잡고 전승을 선언하는 걸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